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저는 지금 경복궁역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별이 된 분들을 추모하는 별들의 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지금부터 만나뵐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와, 저분 집회 때 봤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실 집회 때문에 1000만 스타가 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제가 보니까요, 67차례나 집회를 기획해서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시민사회 주역으로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인데요. 오늘 이분들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 올리기보다는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인사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사무차장 맡고 있는 서채환 변호사라고 하고요. 비상행동에서는 공동상황실장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맡고 있고요. 비상행동에서 공동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박수 안 치세요? 예, 저는 서울미애총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은 비상행동에서 행사기획팀장하고 있는 김지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 스타다, 스타! 네, 저는 군인권센터에서 사무국장 맡고 있는 김형남입니다. 비상행동에서는 행진팀장 맡고 있고 사회자로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와. 특히, 김영남, 이제 김영남 MC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국민 MC. 저희가 오늘 예고 썸네일에 국민 MC를 만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지연 처장님도 그렇고, 김영남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촛불 스타들이 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야말로 빛의 스타. 예. 응원봉 스타. 예,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조금 일찍 모셨어야 됐는데, 저희가 조금 너무 많이 늦은 감이 있고,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모시게 돼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비상행동 영상을 매주 토요일마다 받아서 저희가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영상도 너무 잘 썼고, 예, 그리고 또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여쭈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라는 선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채환 변호사님 딱 파면 선고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네. 사실, 안 울었다라면은 거짓말이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어찌되었건 헌법재판소가 당연한 결정인데 이걸 받아내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 모인 시민들의 힘이 결국에는 당연한 결정을 만들어냈다라는 뭉클함에 상황실 저희 100명 넘게 있거든요. 상황실에 100명이세요? 예. 상황실에 활동가가 100명? 네. 와. 현장에서 다들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집회 인원 규모가 이지연 처장님, 그동안 연인원으로 하면 몇 분 정도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1000만이라고 저희가 예, 아마 지금 통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만 사실 67회고 전국에서 집회가 매주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1600회 정도 된다고 아마 토탈 정리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이걸 정리해서 비상행동에서 숫자로 보는 지난 123일에 대한 보도자료를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카운팅 중인데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00만. 예. 연인원. 예. 연인원 1000만. 수만에서, 보신 것처럼 20만, 30만, 100만, 200만까지 했었으니까, 전국에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000만. 와, 대단하네요.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저희들이
미팅을 그때는 막 그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센 것이 안진걸 씨가 셌을 때 왜 우리는 안진걸이 나오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건지 예. 그때 1,710만 네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도 1,000만의 시민들이 결국에는 정권을 교체하게 되는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을 몰아내게 되는 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김지호 처장님께서는 좀 어떠셨어요? 파면 선고가 딱 났을 때. 그 전날도 많은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예. 밤을 새셨고 그러니까 처리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행사를 이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현장의 상황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그날 새벽도 한 3시, 4시까지 네. 기자분들이 이제 많이 오실 거라고 예상하고 이제 무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라고 되게 바빴고 네네. 아침 일찍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중계 방송이나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고요. 이제 10시부터 집회를 진행하고 11시에 이제 선고 중계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던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계속 뭐 사회자한테 네. 어떤 진행을 할 것인지 이제 계속 오더를 네. 오다 때리는. 예, 네. 오더를 주고 그 여의도에서 이제 12월 14일 날 이제 그 탄핵 가결이 되었을 네. 때 다시 만난 세계를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면 선고가 날 때는 어떤 음악을 틀 건가 네네. 오전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뭐 트셨어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예. 베이식스 노래인데 가사가 이날이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노래를 이제 초창기부터 계속 썼는데 계속 그 노래를 소개할 때마다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자. 네. 이런 소개들을 우리 사회자들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었고 함성이 터져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계속 그 선고 발표를 하기 전에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계속 반복해서 네. 확인해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한 20여 분간 그러면 파면이 확실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환호성들이 광장을 먼저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음악을 몇 초 있다가 틀 건지 야, 과학이다, 과학. 예, 완전 과학이네. 예. 감독님. 그래서 음악을 틀고 작게 시작해서 네. 이렇게 페이드업 해가지고 아, 이제 함성 소리가 잦아들 때 이제 음악이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연출에 박수! 박수! 와. 덕분에 편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야. 아니, 저는 사실 막 분석하느라고, 결정문 받아가지고 막 분석하느라고 그 집회 그거를 다 채우지 못 봤었는데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었군요. 연출에. 야, 감독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우리 김영남 국장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때 사회 보고 계셨나요? 아니요, 어제는 딴 분이 오셨고. 부대 사회는 네. 박범수 활동가님 보고 있었고 네. 저는 옆에서 이제 그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그 뭔가 복받쳐오는 감정이 있지만 그 사회자님과 이렇게 잘 무대 올라가고 뭐 하고 이렇게 조율. 서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막 울거나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고 실무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파면이 되면 이어지는 그 승리의 행진을 또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행진 올라가서 이제 행진 사회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 울면은 목이 그렇죠,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되게 승리의 막 함성을 외치고 해야 되는데 프로다 프로. 그래서 좀 꾹 참고 있는데 옆에 같이 사회 보시는 박민주 활동가님은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통곡. 그래서 나도 그냥 할 걸 그랬나? 나도 울 걸 그랬나? 그때의 감정은 딱 그때가 지나면 오지 않는 것이니까. 네. 어찌되었든 그래서 행진까지 잘 마무리했는데 한 가지 좀 이제 사회자들이 그날 선고나기 전에 그 본무대 사회를 보신 분들도 그렇고 저나 민주 씨도 그렇고 셋이 모여서
이거는 정말 안 쓰고 싶은데 만에 하나 안 좋은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네. 셋 다 네. 멘트를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그래서 멘트였어요? 뭐 끝까지 싸우자 뭐 이런 이제 멘트였는데 네. 어찌되었든 뭐 그런 상황이 오기를 너무너무 바라지 않지만 사회자들은 또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예. 무대나 행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 경우의 수를 다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충들도 좀 다들 예. 가지고 계시다. 예, 그런 말씀도 그렇군요. 드려봅니다. 야, 저 정도면 유재석급이다. 예, 유재석도 저렇게는 준비 못할 거예요. 집회사회 잘 못 보거든요. 예, 야, 오늘부터 김영남 국장을 유영남으로 바꿉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 보다가 울컥했어요. 저희 혹시 자료 화면 지금 준비된 거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우리 이정민 위원장께서 지금 도착을 못하고 계시는데 한 20분 정도에 도착을 하실 것 같긴 합니다. 도착하시는 대로 소개해드리는데 부둥켜 안고 오신 분이 있으니 바로 이제 이지연 처장님이에요. 마이크 좀 건네주시면. 네. 왜 이렇게 우셨어요? 예, 그야말로 정말,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이 나왔던가요? 네, 한겨레 신문에 봤는데. 지금 이지연 처장님 못 보시지만 저희 애청자들은 보고 계십니다. 아니,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저도 공동 또 이 명의원을 하면서, 유가족들과는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만나 뵀었고, 지난 이제 2년 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나 정말 가장 처참했던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고 외면이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민사회 단체들 같이 했고 시민들이 무엇보다 이제 항상 힘을 주셨고 비상행동에서 뭐 주요 역할을 맡지 않으셨지만 광장에 언제나 한켠에서 가족들이 나와서 늘 함께 하셨고, 함께 해주는 시민들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초코파이를 몇천 개씩 주문해서 매주 나눠주셨어요. 이태원 유가족들. 네, 유가족들이 나와서 하셨고, 그 과정들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딱 처음에는 발표 날 때 저는 문대행께서 선고 주문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눈물이 고였거든요. 근데 딱 파면한다 하는 순간 정말 이렇게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옆줄에 앉아 계셨었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가봐야겠다. 뭐 가족들이 저 붙들고 뭐 서로 다 붙들고 네. 그간에 아팠던 그 시간들의 어느 만큼은 오늘 이 시간이 위로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 국정농단 때 맨 앞열은 세월호 가족들이 차지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노란 점퍼였고 이번에는 또 이태원 가족들이 맨 앞열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놈의 정권이 이렇게 참사를 동반하는 정권이 있을 수가 있나 싶고 이 정권도 결국에는 박근혜와 똑같은 그리고 훨씬 더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나가야 되는데 방을 아직 안 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방을 뺄지 그것도 좀 주목이 되는데 사실 그 집회 준비하고 이 행사 기획하고 저는 상황실에 100명이나 있는지는 몰랐는데 모두, 오늘이 그러면은 68회차 집회가 되는 겁니까? 지금 네. 네, 68회차 집회고요. 예. 근데 우리, 서 변호사님은. 네. 변호사인가, 마법사인가? 네, 사실 그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유명하면서 그 사진 좀 띄워주시고. 무슨 사진이 올라갈까요? 아마 이바라기 전 사진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렇군요. 좀 헤어 단장을 하고 오셨는데, 예. 이바라기 전 사진. 좀 깔끔하게 씻고 다녀요. 제가 비하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머리를, 그래서 자르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네, 그날은 이제 면도도 하고, 그러고 갔는데, 딱 선고기일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연이 나 때문이었나 좀 고민을 했었고요. 아, 머리를 안 잘라서 그런가. 네? 뭐 사실 뭐 저는 변호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이랑도 같이 일을 했는데 저한테 주로 이제 요청하시는 거는 변호사를 불러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비상행동에서도 일단은 그 제가 상황실장이지만 이제 저한테 주로 요청이 되는 거는 변호사들을 불러줄 수 있냐. 변호사들을 불러서 법적 대응을 검토해 줄 수 있냐.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검토해 드릴까요? 하면은 뭐 거절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생각보다 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인권 침해 감시단이라고 그 노란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 변호사님들이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아마 68회차 집회 잘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이발 전에 서 변호사님 만났을 때 제가 이지연 사무처장한테 물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 변호사라고 보기에는 예, 외모가 상당히. 근데 오늘 굉장히 수려하십니다. 예, 오늘 상당히 수려하십니다. 제가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붙여서 예, 보여드려야 될 정도로 아, 오늘 굉장히 수려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3일입니다. 123일. 말이 그렇지. 100일 넘도록 그 어떤 폭력도, 예? 그 어떤 그 무질서함도 없이, 아, 저는 깜짝 놀란 게 비상행동 집회 끝나고 나서 제가 가보거든요. 저는 기자라서 꼭 취재를 하는데, 야, 담배꽁초 하나가 없어요. 행진대열이 지나가면 그 뒤에 자원봉사자분들이 그걸 다 줍고 가셔. 야, 제가 그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그때도 이제 촛불 집회를 그 5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123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번에는 이지연 처장님부터 들을까요? 너무 많은 장면이 저도 오면서 그런 걸 생각해 봤는데 많이 떠오르긴 한데, 뭐였을까요? 저는 아마 우리 남방 트럭이 처음 나온 게 남태령이죠. 네. 그런 트럭이 있는지도, 남방 버스. 트럭이란다. 남방 버스. 그런 버스가 있는 줄 몰랐는데, 사실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들이잖아요. 내가 현장에 있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한다. 저도 사실 그날 현장에는 못 있었어요. 저녁에 저는 또 아이를 챙겨야 되고 못 있었는데 저도 애를 태우면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런 물품들이 도착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광장을 안을 채워줬던 분들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광장 밖에서 뭐 해외까지 이렇게 이 운동에 마음과 그 열망을 막 보태주신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떠올랐고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저로서는 12월 14일 그 순간이 너무 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이렇게 그 다시 순간. 만난 예, 세계. 제가 예. 그날 이제 마지막이 마지막 사회예요. 그 뒤에 이런 정말 유재석급이 나오셨기 때문에 아이유 아니야, 아이유? 아이유는 저기 박민정 정말 이렇게 앉아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한 1m쯤 뛰어 올랐던 것 같아요. 펄쩍 뛰시는 거예요. 예, 앉아 그 계시다가. 장면이, 예. 너무 기뻐서 그게 떠오르고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고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예, 영민하신 감독님. 탄핵 의결이 가결됐을 때랑 12월 달, 그다음 뭐 파면 선고되었을 때 이때는 다들 뭐 너무 감격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고,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나는 장면은 그 탄핵 의결이 가결되기 한 주 전에 7일 날 모여가지고 네, 그 국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맞아요. 예, 정족수 미달로 이제 탄핵안이 이제 처리가 안 되었을 때예요. 무산됐었죠. 예, 무산되던 날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 집회를 이어가야 할지 당황해가지고 네네.
탄핵이 부결됐는데, 의뢰의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막 비장한 분위기로 구호를 외치고 비장한 노래들을 틀고 네. 격앙된 집회를 해야 마땅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제 그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이제 상황실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고, 예. 무대가 좀 공백인 상태였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아무도 이제, 그 이제 제가 오롯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자와,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응원봉들이 무대를 포위하는 상황이었어요. 밤이 되면서. 네. 각종 팬덤들이 응원봉들을 많이 들고 나오는구나는 조금 느꼈었는데, 완전히 이제 무대 앞뒤, 국회대로 그 무대 뒤편과 네, 무대 네. 앞쪽, 예. 예, 여의도 공원 방향 예. 무대가 응원봉들로 형형색색의 응원봉들로 포위가 된 장면을 이제 보고, 사실 이제 그때 이제 약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K-팝을 10곡을 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탄핵안은 처리되지 못한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 이제 그 축제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이 싸움은 무조건 이기는구나. 아까 평화적으로 이제 네. 이 계엄에 맞서서 파면을 시킨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응원봉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그려봐도 그냥 울컥하네요. 네, 느낌이 진짜. 이 암담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형형색색의 응원봉들이 막 예. 저희가, 길이 막혀서, 오지 못하셨던, 이정미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요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로. 저희가 취재 편의점 이렇게, 아주 그 유연한 방송입니다. 늦게 오셨지만 인사를 먼저 드릴까요? 거기, 마이크. 마이크라고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2구 유태인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오늘 늦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어제 너무 과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기절하다시피 되어가지고 아침에 좀 힘들었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장은 하셨습니까? 해장할 생각도 못하고 지금 방송 때문에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태원 가족들 등이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앞에 이제 앞서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정권이 출범하고 얼마 안 있다가 벌어진 정말 커다란 사회적 참사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누구보다 가장 맨 앞열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투쟁을 안 할 수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123일을 견디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얼마 되죠? 1년도 채 안 되어서 맞습니다. 이런 큰 참사가 발생이 되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얼떨떨해서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윤석열 정부가 행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정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길거리를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123일간의 그 긴 윤석열과의 싸움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기억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영남 국장님은 언제가 제일 감격스러운 장면이셨습니까? 앞서서 다 많이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제 저는 좀 어려웠던 순간들도 우리가 있지 않아요. 이제 가장 최근으로 보면, 이제 선고 전주, 3월 마지막 주가 정말 캄캄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진짜 어둡고, 안 이걸 될까봐.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그 싸움을 이어나가야 될지가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였는데, 저는 이제 그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뚫어냈던 것이 그 트랙터가 네.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그렇죠. 사람들이 그 트랙터를 지켜냈던 예.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라는 어떤 자신감을 다시 만들어줬던 순간이라 생각하는데 3월 26일 날 네. 이제 아침 새벽에 그 남태령에 이제 제가 그때 마지막 새벽 타임 4시부터 6시까지 하는 사회를 보고 있다가 네네. 중간에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서둘러서 다시 그 광화문 농성장 쪽으로 이제 건너왔는데 왔을 때는 그렇게 새벽 한 6시 반 정도였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다들 남태령에 많이 계셨고 새벽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시면서 거의 몸을 다 던져가면서 이 트랙터 앞을 막아서는 광경들을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정말 남태령에서 먼저 건너오신 시민분들 네네. 몸을 던져서 예. 그냥 길에 누워가지고 맞고 들려나가면 또 뛰어가서 맞고 예, 이런 예. 광경들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 상황에서 나는 그럼 무엇으로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네. 저의 본업은 목청을 쓰는 거니까 지금부터 구호를 외쳐야겠다 해가지고 막 구호를 외치고 다니다 역시 국민 보니까 MC는 다르네. 하나둘씩 이제 어디서 국민 MC. 마이크와 예. 앰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어쨌든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뭐 사람들 앉혀야 된다라고 하면 다 앉아달라 예.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좀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은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곳곳에서 골목에서 다 쏟아져 나오면서 야, 결국에는 트랙터 영화네. 앞을 예. 쫙 막아내는 예. 그 장면들이 결국에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낸 어떤 가장 중요한 좀 변곡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라는 서 변호사님은 언제가 가장 우리 변호사 문의가 가장 많은 서 변호사님. 네, 뭐 사실 감동스러운 순간은 사실 매 순간이기도 하고 오늘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일단은 막 요 123일 중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언젠가 했을 때 행진 서두에서 그 응원봉 물결과 그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이게 너무 그 멋있고 든든하고 이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기겠다 우리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뭐 굳이 이제 한순간을 꼽자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그 파면 선고 전날 그 저희가 철야를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상황실에서 뭐 좀 이렇게 둘러보고 오늘도 이제 철야구나. 힘들다. 난 그래도 내일 애기 등원시켜줘야 되니까 갔다 와야지 이러고 있는데 딱 밖에 나갔는데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십자가까지 막 인파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이제 그 참아왔던 시민들의 분노이자 또 걱정이자 그리고 연대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보면서 원래 좀 막 준비가 다 돼 있으면은 그 되게 정돈돼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측하지 못한 인파이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고 여기 이렇게 막혔는데 경복궁역에서 자체 행진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이 자체이죠. 와 이게 진짜 너무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정민 위원장님은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뭐 매번 집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꼽으라 그러면 저는 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광장을 가득 메운 그 인파 중에 우리 신당 아이들과 똑같은 나이 또래 청년들이 응봉을 들고 있는 그 광장을 메운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스러웠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었거든요.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좀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번에 봤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 별들의 집 공간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싸워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정말 이번 이 집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유모차를 끌고 오는 어머니들이
이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고 또 우리 활동가들이 이 공간을 와서 쉬기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여기 와서 음료수도 마시고 쉬면서 또 화장실도 이용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 싸우길 잘했구나. 네. 이 싸워서 이런 공간을 정착을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너무너무 마음이 속으로 많이 뿌듯했습니다. 네. 아, 진짜 그동안 신문에 나오지 않았던 잘 몰랐던 일들을 역시 이 활동가분들을 통해서 오늘 나온 얘기는 다 특종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언론에서도 안 썼기 때문에 이거 진짜 취재 편의점에서만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민 MC가, 좀 이따가 집회 준비하러 나가셔야 돼가지고, 그래도 저희 첫 출연이시고, 네, 국민 MC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집회 뭐 준비하셨는지, 조금 후에 집회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또, 끝으로 한 말씀 들을게요, 먼저. 예. 네.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동십자각에서 4시입니다. 4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예. 오늘 오후 4시에 동십자각에서 이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나서 우리의 이제 승리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하고 다음날 하는 집회는 살면서 다시는 참석하실 수 없는 집회입니다. 오늘이 처음이고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딱 집회 시간 맞춰서 비가 그친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 승리의 순간을 같이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의 집회를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갑자기,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남 국민 MC.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진짜 날씨까지 체크를 하셨다면서요. 집회 준비하시기 전에, 김지호 국장님. 날씨 체크는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시기에 혹한일지 이게 가장 추운 날씨인지 이걸 체크해서 집회 시간을 짧게 해야 될지 길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되고 비나 눈이 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야 날씨가 사실은 야외 집회에서 분위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죠. 사실은. 예. 날씨가 좋으면 집회도 즐겁고 힘차고 네. 날씨가 혹독하면 집회도 힘들고 이래서 날씨 체크 꼭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지막 집회인 거죠? 그건 아니에요? 예, 추가 집회를 더 할지 여부를 다음 주 화요일 날. 방을 안 빼면 추가 집회를 하는 건가요? 네? 네. 이제 집회 일정은 미지수이긴 하지만 네. 사실 파면 결정이 된 거는 저희가 123일 만에 당연한 이제 직위 해제를 시킨 겁니다. 징계를 준 거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더 많다. 맞습니다. 보통 국제 규범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회 대개혁도 있고, 또 사실은 거기에 동조한 내란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지금까지, 윤석열 씨 때문에 이제 지체되었던 정의를 좀 실현을 해야 됩니다. 이태원 특조위도 그렇고 네. 모든 게 이제 실현될 시기다. 그랬을 때 저희가 모일 수 있는 집회는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일단은 미지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회의 컨셉은 뭡니까? 갑자기 김지호 감독님께 궁금한. 어쨌든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선고날을 알게 되어서 네.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화요일 정도에 발표가 됐나요? 선고일이? 네,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선고가 된다는 발표가 있고 정신이 없었고 사실은 토요일 집회 순서도 어젯밤에 초안을 내는 수준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을 발언시켜야 할지 오늘 아침에 계속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쪽대본 집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의 드라마 예, 쪽대본 예. 쓰듯이, 예. 뭐 컨셉은 승리의 날입니다. 어쨌든 어제 파면 선고를 시민들의 힘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축제와 승리의 뭐 날로 하려고 하고 있고 시민들이 좀 궁금해했을 사람들 집회에 기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어쨌든 좀 연사나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 이승환 씨, 가수 이승환 씨가 직접 본인이 연락해서 내가 참여하겠다. 헌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가수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승환 씨는 저기 촛불행동 집회에 나오셨어요. 예. 집회가 다르구나. 예. 다만 이제 뭐 비상행동과 촛불행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구분해서 인지하고 계시지는 못했던 것 같고. 맞아요. 예. 촛불행동 집회가 장시간 오래되다 보니까 그쪽의 관계자를 통해서 그쪽 무대에 이렇게. 그렇군요. 네. 저는 비상행동인 줄 알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지연 처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농민 시위에 대해서는 그냥 왔다 가는 하루 정도 왔다 가시는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그 트랙터 시위를 응원봉들이 특히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 그런 10대, 20대, 30대 청년 학생들이 남태령을 넘은 거잖아요. 정말 우금치 때 못했던 것을 120년, 130년 만에 이루어내었다. 어마어마하다. 이제 이런 것 포함해서 제가 광화문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던 것이 푸드트럭입니다. 예, 아까 여기 이제 별들의 집에 와서 유모차 이런 젊은 엄마들 또 활동가들 이런 쉼터도 있었지만 해외 교민들이 오지 못하시니까 그렇게 푸드트럭을 보내서 시민들이 줄을 지어서, 예. 외국인 무슨 배우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다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논란도 됐었는데, 저는 이게 사실 대한민국을 바꾸는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지연 처장님 좀 그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푸드트럭, 난방버스, 그뿐이 저희 참여연대로도 연락을 주셔서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보탤 수 있는 게 내가 좀 깔개, 매트를 보내겠다고 해서 10장이 넘게 보내주셨어요. 매트를 10장? 네, 이렇게 개인 집회 때 쓰는 그 등산용 매트. 그래서 그걸 순식간에 나눠드렸죠, 사실은. 너무 많은 인파들이 늘 참여해 주시니까 핫팩, 작든 크든 양이 많든 적든 가지고 나와서 나눴었고, 한남동에서도 저희 활동가들이 그때 비상행동 몇 박 며칠 추위의 한파에 눈에 이제 했었잖아요. 키세스 시위 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은 음식들을 보내주셔서 거의 뷔페 수준이다. 뷔페? 아침에 밥이 안 넘어갈 거다 하면서 오리죽을 끓여서 밤새 끓여 오신 분이 계셔서. 오리죽을 밤새. 네네네. 예. 새벽 1시에 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장면들까지, 이게 같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같이 연대하면서 어려움을 넘어서는 승리의 경험 같은 거를 크고 작게 지난 123일 동안 우리가 함께 했구나. 이게 저한테는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마 요 얘기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는데. 특정 단독. 특정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처음 집회 준비할 때 아마 김지호 팀장 기억하실 수 있어. 저희가 이제 집회를 시작해야 하잖아요. 이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사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초와 종이컵을 주문했어요. 2만 개? 2만 그랬던 개. 것 같아요. 네. 네. 안에서는, 그래도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종이컵을 이렇게 쓰지는 말자. 요번까지만 하고. 시민운동가들이니까. 이 핸드폰의 불빛이나, 아니면 그걸 LED 초를 주문을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면서 딱 첫 집회를 열었는데, 저는 사실 잘 몰랐던 물건이거든요. 응원봉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없어졌죠. 그다음에 초랑 이런 고민이 없어졌는데. 아니 2016년만 하더라도 그때는 전부 촛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회를 만들고 이런 프로 이제 감독님께서 무대와 뭐 감독님을 비롯해서 너무 많아요. 저희 행사기획팀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했고 준비했지만 실제로 이 집회 문화와 분위기는 참가자들이 바꾼 거죠. 저는 그것도 되게 감동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 해외 유수한 언론 기자들, BBC, CNN 이런 기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선결제가 웬 말이냐. 그렇죠, 맞아요. 아니, 누가 먹을 줄 알고, 그것도 금액이 막 500만 원 막 이렇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맞아요. 어떠셨어요? 실제로 선결제가 막 쏟아질 때, 이정민 위원장님. 저희는 솔직히 잠사 초기에 참 이 나라에 살기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탄핵 정국에 들었으면서, 정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많은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 틈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보였었고, 그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동은 못하지만, 내가 뭔가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과 한 마음과 한 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결제도 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이구나. 우리가 끊이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역시 이런 시민들의 힘, 시민들의 저력이 숨어있던 그 시민들의 저력이 다시 또 살아났다는 게 굉장히 희망적이었고 참 감명 깊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뭐 개인적으로 에피소드 있으세요? 선결제 관련해서? 없습니다. 보통, 저도 보내주신 푸드트럭. 네. 잘 드셨죠? 많이 이용하셨죠? 의외로 저는 바빠가지고 이용을 못했고, 비건 감자튀김을 최근에 먹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사실은 생방송을 계속 하잖아요. 저도 한번 맛을 보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비건 감자튀김 맛있었구나. 제가 딱 집회 올 때마다 노리고 있었는데 줄이 너무 줄이 길더라고요. 제일 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남태령 두 번째 남태령 집회에 가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없을 가장 새벽 시점에 가가지고 드디어 먹게 됐던 그런 비사가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꼭 나오셔서 비건 감자튀김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푸드트럭 나온다고 합니다. 4시에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거 지금 들으시면서 빨리 출발하셔가지고 경복궁역, 안국역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좀 많았어요. 이게 집회가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인가요? 하나 올라갈 때마다 얼마다. 그래서 이게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비상행동에 혹시 빚지면 어떡하지? 걱정했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빚이 많아서 이거 지금 활동가들이 이거 월급 다 내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이지현 처장님 얘기해 주세요. 빚은 없죠, 지금. 결제할 금액은 있겠죠. 결제를 다 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거의 매일 집회를 여니까. 타워 크레인 하나 올라가면 얼마예요? 이거 마이크 좀 이지현 처장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 여기 이지현 처장님. 네. 제 업체들이 너무 싸게 해줘서 이렇게 공개하기가 약간 그렇죠. 운전가가 아니죠. 네, 그런 무대를 차려본 경험이 이제 많진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 음향, 무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들어갈 때마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저희가 드렸고, 그래서 모금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아직 결제가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으로서 적자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회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엄밀하게 하는데 사실 적자가 아니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100만 시민분들을 모으려면 최소 한 명당 이제 입장료 10,000원씩 내는 수준 이상의 금원은 든다. 생각보다 이제 무대를 설치를 하고 또 이제 각종 물품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 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SNS에 또 그 후원해달라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뭐 누군가에게는 왜 맨날 후원해달래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사실은 이 하루 집회를 준비하는 데 드는 이 비용은 정말 빠듯빠듯하게 지금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정말 기적처럼 시민분들이 그 금원을 모아 주십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가지 그 기적이 있네요. 일단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응원봉을 든 이 10대, 20대, 30대 청년 학생들이 광장을 가득 메워주고, 그리고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집회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비가 딱 그치고, 그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번 주에 집회 어렵겠다. 하는데 시민들이 딱 금원을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개 둘의 향양 뭐 이런 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폭력이나 물론 119 법원 폭동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 아마도 그때 구속이 많이 돼가지고 파면 결정 이후에 그런 불상사는 굉장히 축소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집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통제를 합니다. 그 변호사들도 나와 있고 이제 자원봉사자 활동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쪽 집회 관리에서는 오히려 그걸 부추긴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그랬을 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사태를 보면서 그 폭력을 일으킨 사람들이 일단은 구속은 됐지만 저는 더 나쁜 거는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거기 가서 법원을 무너뜨리자고 막 선동을 했던 그런 정치인들이라든지 그리고 집회 주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촛불행동인지 비상행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나오시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문화예술인들도 계셨나요? 이를테면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곤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지호 처장님? 예, 탄핵이 가결되고 12월 달과 1월 초까지는 이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기꺼이, 함께 해주셨고, 특히 이제 좀 기획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연예 네, 기획사? 이런 데 이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1월 중순 이후로 보수 결집과, 그들의 어떤 이렇게 선동들이 시작되면서 많은 두려움을 기획사들이 느끼면서 연예인 분들은 가수분들이나 예술가들은 나오고 싶어 했지만 기획사의 눈치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3월 7일 윤석열 구속 취소와 3월 8일 석방으로 이거 진짜 제가 듣기로는 경호처의 경호관들이 가장 먼저 놀랐다는 겁니다. 예. 세상에 이럴 수가. 구속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다시 이게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경호처가 굉장히 술렁였고, 그리고 실제의 공포가 있었고, 또 김성훈 경호차장이 인용 같은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이제 윤건영 의원이 이제 취재해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근데 그런 걸 보면 정말 저는 괴물이 되어버린 대통령을 이걸 어떻게 파면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이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거냐. 정말 근본적인 고민 때문에 내란성 불면증이 생기고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파면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의 과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 이슈도 있을 거고 검찰개혁 어떻게 할 건가 등등도 있겠지만 시민사회에서 판단하는 일단 윤석열 내란 수계 파면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떤 수순으로 이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싸움이라고 할까요? 이거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지 이지연 처장님 말씀. 이제 내란이
없다라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것은 내란에 그간에 동조해 왔던 뭐 인물들에 대한 뭐 사법 처리까지를 다 감안해야 될 거고 꼭 사법적 영역에서만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는 정치의 문제, 뭐 어제 그 선거 내용에도 있었지만 이제 정치가 더 이상은 이렇게 그 혐오 정치를 너무 조장해서 이렇게 정치가 희망이 전혀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치를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이라는 거를 2024년에 다시 맞게 됐는데 예, 이 계엄이 이렇게 권력자에 의해서 남용돼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부분 그런 이제 계엄을 일으키게 된 제도적으로 좀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한 개헌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그런 점검과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 될 거고 뭐 당장 이제 대선이 시작되니까요. 그간에 이제 한 4개월 억눌려져 있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4개월 동안 더 터져 나왔던 우리 사회 개혁의 과제들이 대선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저희 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거든요. 네. 사회대개혁 이제 운동은 지금부터 앞으로 쭉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 기구가 남아 있든 또 이 기구는 적절하게 일정하게 이제 자기 몫을 다했고 다시 이제 단체들이 돌아가서 활동을 하든 그 부분은 좀 열려 있지만 이제 이런 운동들이 앞으로 이어질 그런 예정입니다. 어제 뭐 다들 바쁘셔가지고 결정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114쪽이나 돼가지고 예 아마 이제 요약본 정도는 읽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어느 대목에 좀 방점을 찍으십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얘기를 했어요. 80 몇 쪽에 나와 있는 건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이게 결론이 이렇게 시작이 딱 됩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인들의 소극적인 대응. 이것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시민, 맨날 그 정광훈 씨가 뭐 저항권을 발동해서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명징하게 가르마를 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결정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 어떤 거였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전직 헌법재판소 직원으로서. 헌법재판소 직원이셨어요? 이게 그 선고 요지문이랑 또 결정문이 있거든요. 네, 요지문. 네, 그랬을 때 이제 선고 요지문이 사실 더 멋있고 결정문이 그런데 사실 결정문도 되게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좀 내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일단 그 비상계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거를 확인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저희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국민이. 네, 전 그 비상계엄의 대상이 됐던 모든 사람은 피해자이고 그러면은 피해자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사과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도 하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12구 이태원 참사가 이제 그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듯이 우리 전 국민이 이번에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반드시 받아내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 기본권 침해를 인정했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면 다들 계엄 해제했으니까 실제 피해는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뭐 누구나 죽거나 다친 사람 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아마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화를 삭히지 못해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도 계셨어요? 저는 직원이었습니다. 1년 그 행정직 직원. 행정직 직원. 네. 그렇구나. 이지현 처장님은 어느 대목이 결정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저도 그 국민의 저항,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들으면서도 다가왔고, 제가
그 무대 앞에서 앉아서 이제 들었는데, 앞에 이제 의장들이 계시고, 비상행동에, 네. 공동운영위원장들 앉으라는 자리에 앉았는데, 양 옆에 우연히 국회의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제 양 네, 옆에. 네. 근데 이제 정치가 잘해라 뭐 이런 류의 네, 내용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면을 선고한다고 같이 막 그 두 분과 울면서, 두 분한테 제발 좀 정치가 잘해주세요. 이제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되게 저는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이제는 좀 뭔가 수습이 돼야 되고 근데 갑자기 이게 통합되기는 어렵잖아요. 국민통합이라는 게 갑자기 이루어지기 어려운 건데 정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정민 위원장님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얘기했을 때 정말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책임을 단 하나도 지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더군다나 많은 국민들한테 충풀이를 댔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참 분노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헌재에서 국민이 저항을 해서 당연하게 계엄을 막은 것에 대한 인정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저희도 잘못된 권력을 막기 위해서 길거리 나와서 투쟁한 것들이 헌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 저도 뭐 아까 상황 때문에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뭐 흐름 맥락상 이제 좀 느꼈던 것은 계몽을 하고 싶던 호소를 하고 싶던 계엄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불법이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 행위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이라는 방식을 쓰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걸 확인해 줬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거나, 뭐, 포고령의 내용 등,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곧 재판이 진행되겠지만, 확실히 무기징역을 살겠구나, 이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굉장히 준엄이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을 꾸짖었다. 이거 하여야 한다. 예, 야권하고 협치하여야 한다. 그 당신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되는 의무인데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상계엄은 안 돼. 그거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은 대목이 분명하게 명징하게 포함이 돼 있고 정말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쉬운 단어를 써서 결정문을 쓴 것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그 누구도 훼손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해준 거 아닌가. 그러나 38일은 너무 길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선고 결정이 나오니까 피청구인 윤석열 입장문을 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아직 한숨 다 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뭐 저는 그래도 이제 규범적 의미에서 사과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두 글자 있다고 해가지고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특질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사과는 사실은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피해자의 만족을 위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중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장은 죄송만 들어갔지 사과도 아니고 그것을 향한 대상도 시민들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는 점에 가지고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지연 주장님? 뭐 앞서 말씀 주셔서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이렇게 그 심리가 끝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이제 걸렸고 그 사이에 밖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뭐 언론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봤을 텐데 그래도 끝나는 시점에는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해주기를 기대했고 저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사람 참 안 변하네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예, 반성 뭐 정말 사죄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 전혀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 2번 읽지도 않았습니다. 네, 거기 마이크 앞에 있는 거 드시고. 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불행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나 불행했다. 네. 뭐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한테 성공한 계엄을 못했다, 성공한 내란을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메시지로 읽히고요. 네. 뭐 국민들한테 대한 이제 사죄나 뭐 반성은 아니고 어제 이제 보수 언론들의 기사나 뭐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벌써 뭐 통합이나 화합 이런 거 많이 화두로 꺼내시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래서 국민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계엄이나 국민들에 대한 학살이나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후한무치하고 두려움 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단죄하고 절대 사면 복권이 없는 그런 응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자, 사실 많은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 댓글창에도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보물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의로운 일에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의견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상권을 좀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뭐 청구를 한다라면은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원고로서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 원고로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이제 2돌인데, 아, 아기가 예, 2돌인데. 아빠가 투생하러 갔어요. 아이고, 아기가 2돌인데. 아빠, 네. 아기한테 메시지 하고 있어요. 영상 편지. 네, 제가 그 어제 탄핵 선고 받고 바로 그 각종 텔레그램 방에 올린 말이 있는데요. 나 아빠 간다. 네. 네. 만약 다른 결과였으면 집에 못 갔을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123일간의 전투라면 전투, 투쟁이라면 투쟁, 이걸 정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사실 저희가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모셨었는데, 우리 시민운동가 분들을 못 모셔가지고, 마음 한켠이 늘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늘 집회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이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일종의 이제 예고편, 집회 예고편을 띄웠더라면 더 많은 시민들께서 모이셨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다시는 없을 거니까 이제 예 다른 형태로 우리 만나기로 해요. 네, 1시간여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로 꼭 하시고 싶으신 한 말씀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각자. 그래서 이번에는 감독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예. 아직 끝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맺은 말은 하고 싶진 않고요. 뭐 계속 진행형일 거다.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다는 다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 네 분이 그 이태원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에서 계속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태원 예. 이태원 멤버들 이 그림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어질 생각합니다. 거다. 예. 네. 네, 저희는 초기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게 있는데요. 재발 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파면 상태가 끝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의 그 책임을 확실히 묻는 상태에서 끝맺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산불도 크게 났는데 잔불을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불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잔불을 마저 완전하게 소각을 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지연 차장님. 네. 예, 저도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는 이후에 단죄 당연히 이어질 거고, 더불어서 관련된 제도 개혁까지 해 나가는데 또 시민사회 활동가로 끝까지 할 거고요. 수상소감처럼 더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네. 수상소감처럼 저희 이제 상황실 120 몇 명 이렇게 되는데요. 네. 매 집회 때마다 자원활동가 조끼를 입고 자원을 저희 거리에 조끼들이라고 부르는데 자원활동가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시민 자원활동가들도 계시고 단체 활동하시는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다 따져보면 한 1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활동가가 1000명. 자원활동으로만 자원활동가가. 참여하신 그 형광조끼와 건강복을 들었던 예. 분들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와. 어디 사실 얼굴이 드러날 일도 없고 내내 서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분들하고 발언이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저희 서울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됐던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한 70% 정도는 시민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 용기를 내서 함께 해주셨던 분들하고 시민 발언 너무 문화 너무 공연도 위트 저희가 있었어요. 220여 개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저희 이거 진짜 단독이다. 아직 보도가 자료 안 나갔는데. 네, 단독이다. 예. 정말 어떤 대가도 없이 그렇게 공연 만들어주시고 집회에서 함께 힘내게 해주셨던 그 많은 분들, 자리 채워주셨던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주저앉고 싶을 때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너무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네. 저는 일단 법률가로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국에서 가장 제대로 나서지 못한 집단 중에 하나가 법률가고, 그리고 가장 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든 게 법률가들인데, 저희 단체부터 쇄신하겠습니다. 네. 오, 민변. 그리고요. 회장님 같은 말씀을. 그러게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편집해 주셔도 되는데. 아무튼,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5명 와가지고 또 그 상황실을 단면을 좀 보셨는데요. 정말 아까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황실에는 이제 저보다 이제 선배 활동가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보물 같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들을 알아보시려면은 이 봄 날씨에도 그 패딩 같은 걸 입고 다니시는 분. 롱패딩. 예. 그분은 보통 이제 예. 비상행동 상황실 관계자다. 멤버잖아. 예. 이런 거고요. 이 따스한 봄날의 네. 패딩. 예. 저는 이제 제 배우자가 또 그 같은 단체에서 활동했던 변호사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저보다 더 현장에서 응원봉의 물결을 느끼고 싶을 사람이었는데 예. 2살 아이를 보느라고 그 유튜브로만 계속 예.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숨은 영웅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마지막까지 화이팅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예. 한마디 더. 예. 어려운 시기에 정말 다들 마음으로 몸으로 다 힘들었던 시기에 길거리를 나오셔서 함께 목소리를 외쳐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정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로마에 계신 유홍식 주기경님, 그리고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 예, 그리고 수많은, 어디서 다 나오셨는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응원봉을 든 전 국민이, 내란 속의 괴물 윤석열을 물리쳤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저는 이제 정치의 문제는 아니고, 헌법 세력이 반헌법 세력을 이겼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한 걸음 더 진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대한민국의 숨은 보석, 5인방, 예, 국민 MC 포함해서, 예,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 했고요.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더 맑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께 굉장히 힘찬 응원의 박수 댓글창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서둘러서 집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4시. 오늘 오후 4시. 예, 4시에 집회 경복궁역 4번 출구죠? 네, 4번 출구부터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동십자가까지 쭉 이어지는 행렬에 어디선가 서시면 되고요. 비는 그친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비 그리고 우산 따뜻한 물 꼭 챙겨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런 거 말고 딴 걸로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